역사적으로 10월은 코인 시장이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10월을 업토버라고 강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월이 되자마자 코인 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직 10월의 초반이긴 하지만 코인 시장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또다시 느끼게 됩니다. 지난달 9월 달도 마찬가지였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9월 하락을 예상했지만 결국 역사적으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9월이 되었습니다. 중동 전쟁에 대한 위험이 고조되면서 10월이 되자마자 코인 시장은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습한 지 약 5개월 만에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시작하면서 코인 시장은 크게 폭락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의 QCP 캐피털은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5만 달러까지 밀릴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당분간 중동의 전쟁 이슈로 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고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번 하락은 대불장 전에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암호화폐의 매수세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미국 연준과 중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본격화함에 따라서 코인 시장의 미래를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동 전쟁 이슈로 가격이 폭락하자마자 블랙록은 4천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입했습니다. 세계 1위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은 현재 비트코인을 화폐의 진화, 미래라고 말하고 있으며 아주 미친 듯이 비트코인을 쓸어 담고 있죠. 9월 ETF가 쓸어 담은 비트코인은 약 18,000개로 이 물량은 9월 채굴량을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채굴된 비트코인을 모조리 이 ETF가 쓸어 갔다는 말이 되겠죠.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누적 유입액이 45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ETF가 되었습니다. 이런 대성공을 거둔 이 뒷 배경에는 블랙록과 월가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들은 코인 시장이 앞으로 돈이 된다는 걸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 금융회사 프랭클린 템플턴 1947년 뉴욕에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제공하고 있고 글로벌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 초대형 기업이죠. 프랭클린 템플턴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상장 신청서를 SEC에게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관심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들이 누구보다 빠르게 암호화폐를 채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한 단기적인 하락에 겁먹을 필요가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고 중국도 경기 부양책으로 금리를 인하했으며 단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도 20bp씩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인 시장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SEC가 리플 항소를 하느냐 마느냐 이러고 있는 와중에 비트와이즈가 XRP 현물 ETF 출시를 위해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 등록국에 신탁 설립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벌어지게 될 일이 벌어진 것이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솔라나와 XRP 현물 ETF의 출시는 시간 문제였다. 미국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결국 비트와이즈가 XRP 현물 ETF를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SEC가 항소를 이거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높아졌었는데 금요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우려했던 대로 결국 SEC가 항소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SEC가 항소를 안 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실망 매물들이 쏟아지고 현재 XRP의 가격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또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며 SEC의 이 같은 항소는 리플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들을 증권으로 보고 규제하겠다는 SEC의 의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게리 겐슬러는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아주 끝까지 코인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그리고 타이밍도 아주 기가 막히죠. XRP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하자마자 항소를 진행한 것이며 중동 전쟁 이슈로 시장이 약세를 보이자마자 코인 시장에 이런 악재를 뿌려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력들의 작전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가격을 떨어뜨려 놓고
개미들을 털어내고 싼 값에 매수하려는 그들의 작전은 아닐까. SEC가 항소를 하자마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SEC의 항소는 세금 낭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차 항소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교차 항소는 SEC가 항소를 제기하면요, 리플도 거기에 대응해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리플이 교차 항소를 하든지 말든지 이 소송이 도대체 언제 끝나게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게리 겐슬러의 사임일 겁니다. 결국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미국 대선 후보자 트럼프의 공약 중 하나로 대선에 당선된다면 게리 겐슬러를 해고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결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 이 지긋지긋한 소송이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 그리고 소송을 중간에 취소할 수도 있겠죠. 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트럼프는 말할 필요도 없고 해리스도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긍정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겐슬러가 증권성 소송 논란을 또다시 일으키고 있는데, 해리스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해리스의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들도 분명히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항소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걸까요? 폴리 마켓을 보면요, SEC가 항소를 하자마자 트럼프의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유권자 49%가 대선 후보의 암호화폐 입장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다는 것이죠. 결국 SEC의 이런 행보는 해리스 민주당 후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SEC의 이 항소가 엄청난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다가올 대불장에서 저점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서 구독자분들께 앞으로 100배, 아니 1000배, 10,000배 그 이상의 수익도 노려볼 수가 있는 코인을 공짜로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BX10 거래소가 동남아를 비롯한 인도네시아에서 공식 론칭 행사를 진행했으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BX10 거래소는 인도네시아의 홈쇼핑 1위 기업 레젤에서 만들면서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쪽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거래소의 경제 규모를 보면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까지 그 범위를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쪽에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걸 감안해 보았을 때 거래소의 성장은 앞으로 엄청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X10 거래소는 이미 인도네시아에서만 1,0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신규 거래소가 1,0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것은 이것은 엄청난 것이죠.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의 이용자가 4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신규 거래소가 벌써 1,0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했다는 것은요, 그 인기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BX10 거래소의 코인을 공짜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래소마다 코인들이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거래소마다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발행하죠. 바이낸스는 BNB 토큰이 있고 BX10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거래소 토큰을 발행하면서 이를 공짜로 에어드랍 해준다는 겁니다. 거래소 이용자 수를 비교해 봤을 때 BX10 거래소의 이용자 수는 1,000만 명이고 바이낸스는 4천만 명이죠. 바이낸스에 비해서 이용자 수가 4분의 1 수준인데 비해서 바이낸스 거래소 토큰 BNB 토큰은 개당 78만 원인데 BX10 거래소의 토큰은 아직 1원조차 하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자 수로 비교해 보았을 때, 그리고 앞으로 BX10 거래소의 성장 가능성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앞으로 BXT 이 코인이 10,000원은 그냥 갈 수가 있고 그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BXT 토큰이 10,000원이 된다면 10,000배 이상의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100만 개를 따로 구입해 놓았지만 거래소에서 개인당 60개를 공짜로 에어드랍 해준다고 합니다. 언제가 될지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공짜로 이 코인을 받아 놓으시고
보유하시기만 해도 토큰이 10,000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60만 원이 공짜로 그냥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000원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의 인구수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국가별 인구 순위를 보면요, 인도네시아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4위 2,800만 명에 달합니다. BXT 거래소의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인데 인도네시아의 전체 인구의 28분의 1, 3%밖에 아직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커지게 될 텐데 인도네시아의 전체 인구 중 5%만 유입되더라도 바이낸스 이용자와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치고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쪽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죠. 게다가 공짜인데 말이죠. 010-7904-4936 번호로요, 문자 메시지로 강산 이렇게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에어드랍 물량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X10 거래소에 신규 밈코인들이 50여 개가 넘게 있는데, 이 신규 밈코인 역시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밈코인들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대박은 이 밈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보시면 도지는 19만 %, 시바이누 70만 %, 페페 6천, 그 다음에 봉크 2만 5천 %, 이런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 올해 2024년에는 공짜로 우리들이 에어드랍 받은 밈코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시바이누에 8,000불을 투자해서 52억 불, 6조 원을 번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밈코인이죠. 이 사람은 2020년 당시 여러 가지 신규 밈코인들을 저렴한 가격에 사들였다고 하는데, 그 중에 시바이누가 터진 것이죠. 이렇게 신규 밈코인들은요, 엄청난 대박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코인 투자로 정말 좋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선 남들보다는 조금은 빠르게 먼저 선택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다 몰려들고 그때서야 뒤늦게 선택하신다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는 없겠죠.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하나 뜨는데, 그냥 그대로 문의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추가로 강사 이렇게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에어드랍 빠르게 지급해 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